일단 그래도 최대 주주가 팔면 매물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 돈을 팔아서 또 이거를 선거자금을 하면 쓰니까. 선거자금 쓰면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봉이 팔아서 쓰면 더 좋아해. 막 사람들이 야야 올라간다. 근거에 요 정도 되는 거 네. 근데 진짜 들어보면 너무 무겁지 않아요? 아니 그게- 진짜 이게 돈이구나. 버블의 정리는 남들이 다 주식 샀는데 나만 못 샀을 때가 버블. 그렇죠. 내가 사고 올라가고 있으면 그건 버블이었는데 내가 못 샀는데 남들이 사고 있어. 버블을 그건 강요해 사람들한테. 버블이야. 자, 4월 1일 주류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로 직접 월요일이죠. 직전 주말이 미국 부활절. 부활절 연휴였는데 맞아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선배 콘서트 가셨다고. 저는 진짜 갈 일이 없는 아이돌 콘서트를 아이돌? 그 아이브가 아. 저기 프루덴셜 센터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저지를 한국 어찌나 아이돌들 연호했던지. 오면은 다 거기서 이제 공연하죠. 그렇죠. 이제 한 석 달 뒤에는 아이유가 오고요. 아. 근데 괜찮더라고요. 방향갱을 부를 뻔했던. 그쵸. 불렀으면 굉장히 센세이션했을. 아이브가 그 노래. 장원영 아이브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장원영. 장원영 씨가 이제 거의 제일 장원영 씨. 제일 유명하고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노래는 하도 아이들이 저희 꼬마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실물로 춤추는 애들이 저기 있다 하고 그러고 간 건데 저는 되게 감동받은 게 그 안유진이라는 친구가 감동 받으셨죠? 아니 저는 진짜 그냥 너무 예쁜 척하고 아이돌이니까 그런 줄 아는데 다 예쁘니까 그러고 갔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이 약간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리더이면서 이 공연장에 와서 내가 뭔가 이뤘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뭔가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되게, 공연을 한다. 그래서 저 지금 진짜 자세가 돼 있네. 이미 처음부터 마음에 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저는 1도 관심이 없고 그냥 노래만 이 노래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애기들이 너무 많이 부르니까. 아니 근데 티켓 값이 비싸진 않으셨어요? 티켓이 좀 비쌌어요. 제가 샀을 때 엄청 앞쪽이었는데 아. 160불 정도 애들 됐어요. 때문에 산 한 장에? 네. 애들 때문에 산 그냥 거예요? 무리해서 갔다 왔어요. 아니. 근데 아이유는 더 비싼 게 아이유. 맞아. 220에서 아니, 240 정도가 제일 근데 그것도 저기 아이유 얼굴이 있나 이런 그래요? 정도. 아니 이제 미국은 티켓 리셀이 가능하고 그런 사이트들도 많으니까 맞아요. 일단 매진되거나 인기가 많은 공연은 그 티켓 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셀 시장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네. 저번에도 임윤찬 공연 때도 맞아요. 보니까 막판에 오히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막 부르는 게 값이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아니 그때 임윤찬 공연 때는 일찌감치 제가 와가지고 임윤찬 공연을 좀 보고 싶어서 네. 뉴욕에서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싶어서 끊으려고 하니까 이미 매진이 된 상태여서 이거를 어떡하지? 뭐 지금 사기는 좀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계속 눈팅은 했거든요. 혹시나 네네. 좀 가고 싶어서 결국 못 가는데 눈팅을 계속 하는데 진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딱 앞에서 볼 수 있는 자리는 2,000불. 작년에 이미 진짜. 매진이 됐으니까. 이미. 2,000불. 아마 그 자리가 아무리 괜찮아봤자 200불 정도 했을까? 베네피아도 이러고 봐야 돼. 그래도 이제 지킬 수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두 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계속 골프를 쳤습니다. 잘 받으셨으니. 날씨가 좋아가지고. 선배 약간 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표정이 그러네. 좋으신데 선배 잘 되게 받으셨어요. 얼굴 뽀얀 편인데 지금 얼굴이 좀. 네, 3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워싱턴 갔다 왔어요. 네, 네네. 워싱턴. 지금이 딱 벚꽃놀이. 철인데. 그러니까 거기 워싱턴에 벚꽃이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일본이 그때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런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로 그 워싱턴 일대에 벚꽃을 뭐 3,000그루를 심었다 그랬나? 그래서 맞아요. 워싱턴에 강변 쪽에 이제 벚꽃길이 쭉 있고 완전 거의 사람도 너무 지금 벚꽃 페스티벌 기간이고 네. 진짜 사람도 지금 그러니까. 정말 많아서 여의도인 줄 알았어요. 윤진우. 네, 거의 윤준호 느낌으로? 제가 사진 찍어온 거 보시면 여의도입니다, 그냥. 미국 아니고. 네, 막 사람 이렇게 치여다니고 막 거의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 치여다니고 막 푸드트럭에서 맛없는 거 팔고 그래서 딱 여의도 느낌 나더라고요. 다. 네. 근데 지금 딱 잘 갔다 온 것 같은 게 들어보니까 워싱턴에 그 벚꽃나무 한 100그루 정도를 잘라낸대요. 왜요? 그 강변 쪽에 있는 나무들 중에는 썩어가지고 밑둥이 그래서 관광도 해치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처럼 그러니까 제일 핫한 자리 쪽에 있는 데들을 좀 덜어낸다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 그래요? 미리 갔다 온 게 조금 약간 되게 애기나무 같은 거를 새로 심기도 하고 좀 비어 있는 아, 데는 그래요? 네, 좀 이렇게 안 좋은 나무는 좀 배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쓰러져 그렇구나. 있기도 하고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기 에그헌트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 받았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보니까 플라스틱 달걀 안에 사탕이나 맞아요. 쪽지 이런 넣은 플라스틱 달걀을 아마존에 이만큼씩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 안에 숨겨두고 애들을 초대해서 그 에그헌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물찾기처럼. 저는 아빠는 방글라데시, 엄마는 대만 분인 집에 가서 어색하게 앉아있다 집에서? 왔어요. 애들은 막 찾고 애들은 막. 에그헌트 너무 신나고 아. 저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서 그거 막 숲에도 이렇게 괜찮다. 숨겨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애들도 애기들은 집에 집안에 숨겨놔서 초대받아서 가서 동네마다 숲에서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너무 네. 넓게 해놔가지고 아. 애들은 신나고 그냥 어른들은 네. 항상 어색하게 앉아 있어요. 내 선배는 아이브 콘서트장 가서 선배도 신나셨잖아요. 선배 민호시네요. 신나긴 했어. 지금 그리고 저희 앞에는 양갱을 이렇게 저희가 또 사놨는데 준비해줬구나. 원래는 항상 이제 이런 입가심으로 초콜릿 같은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어. 최근에 코코아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근데 저는 밤양갱을 네네 노래로 나오니까 그거를 밤양갱을 알았지. 네네 원래 판양갱을 많이 먹지 않아요? 밤양갱이 원조 아니야? 아 그래요? 밤양이 원조죠, 원조. 원조예요. 원조. 그게 원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팔던 거는 판양갱 그러니까 아닌가요? 신영 저는 선배랑 어렸을 때 밤양갱 미안해. 같은 세대인 척 물어봐서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 좀 비슷하네. 신고. 한국에서 유행 중인 밤양갱을 또 여기까지 네. 하나씩 먹어보자. 드셔보시죠. 근데 실제로 매출이 늘었대요. 한국에서. 밤양갱이 늘 수밖에 없지. 이거 뭐 선전도 안 하고 그동안 광고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거의 지금 광고를 매일 여수 해주고 밤바다랑 있잖아. 똑같은 거죠. 거의 CM송을 만들어줬다. 여수가 관광도시로 새로 태어났는데. 아니 근데 밤양갱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기본 베이스는 파 기본이 않을까요? 파이고 거기가 밤을 약간 섞었나?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이렇게 또 미국에서 달다. 먹어보다니 또. 밤이랑 밥값은 아직 안 올랐나 보네. 코코아는 그냥 6개월 동안 3배 올랐어요, 3배.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쉽지 않을 거예요. 먹기가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 이스터 때는 원래 네. 이제 이스터 때 뭐 초콜릿, 달걀 모양 초콜릿 그리고 토끼 모양 초콜릿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근데 네네. 이미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올랐고 내년은 그거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알게 됐는데 코코아 산지가 굉장히 제한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아프리카로 제한돼 있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코트디부아르, 그다음에 가나 이런 나라에서 검은 꼬투리병이 유행을 하고 있대요. 이게 검은 꼬투리병? 병충해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코코아 생산량이 여기서 완전히 급감을 하면서 작황이 안 좋으니까 가격이 치솟고 있다. 근데 이런 병이 생긴 것도 이제 그런 이상기후 기후변화 등의 때문에. 영향인 맞아.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국열차처럼 진짜 코코아가 들어간 초콜릿은 뭐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저쪽에 이렇게 코코아 향 들어간 거 이렇게 뭐 코코아 버터만 들어간 거를 먹는다든지 막 그럴 수 있죠. 그런 초콜릿들을 그 이제 설국열차에 초콜릿이 나오는 거 되고. 양갱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거 맞아. 그게 양갱 아니야? 꼬리칸에서 먹는 거 그쵸? 양갱 근데 모양의 저는 그거죠. 그거 보면서 약간 맛있어 보인다 생각했고 양갱이 생각나가지고. 근데 콘테이. 코코아 가격 때문에 허쉬 같은 초콜릿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완전히 같이 반영해서 제품값을 똑같이 수직 상승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올 최근 1년 보면 주가가 한 22%? 23% 넘게 좀 떨어졌네요. 허쉬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 미스터 비스트. 네네네. 그 효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저번에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네네. 저희 저번에 먹었던 그 초콜릿 네, 유튜버가 네. 만든 그 초콜릿 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계속 코코아 값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도 한번 또 이슈가 됐었고 뭐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제빵업계 이런 데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베이커리에서 파는 메뉴 자체가 아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슬레도 안 좋네요. 네네. 허쉬도 안 좋고 네슬레도 안 좋고. 근데 아마 이 카카오가 차지하는 원자료 코코아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전체에서 그럼요. 밀이나 뭐 이런 커피하고 것만큼. 똑같은 거죠. 네. 커피도 이거 5달러 주고 한 컵 사 먹지만 이거에 네. 들어가는 원두 비용 뭐 100원도 안 하나?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밸런스에서 나오는 거 지금 보니까 네. 근데 물론 허쉬가 굉장히 주가 조정도 많이 받고 카카오 네네. 값이 선물값이 뛰어가지고 마진이 위협받고 있기는 한데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선물값이 이렇게 뛴 게 약간
과매수 국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물 시장에서도 네, 미리 뭔가 소비적인- 확보를 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어느 회사가 제일 이익 보겠느냐? 그러면 이제 허쉬나 몬델레즈 같은 데는 오히려 마진을 더 남길 기회가 있으니까 네. 가격 올리고 가격을 안 올리고 내려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좀 지금 시점에 설득력 있는 분석일 이런 것 게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네. 좋을 수 있어요. 네. 이런 흐름이 있을 때 확 올릴 수 있는 어떤 그게 모멘텀이 되는 지난 거잖아요. 3년간의 인플레이션 때 그렇죠. 미국 예. 기존 마진이 12% 넘는 네, 네, 사상 네. 최고로 올라갔던 네. 이유고 네, 예. 이 선물 시장도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뭔가 이슈가 터지면 먼저 반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슈가 진짜로 와서 이게 생산량이 줄어서 여기 올 때쯤에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네. 올랐던 거에 최저가에 네, 이게 굉장히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가전업체들 그때 공시자료 보면 1년에 텔레비전 가격의 경우에 한 14% 제일 많이 때가 14% 올리더라고요. 1년에. 아, TV 값을요? 예, 엄청 오른 거죠. TV 같은 경우는 올리는 거가 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할인을 해주느냐에 따라 프로모션을 하는데 네, 네. 30%도 할인하고 막 40% 할인하고 이러다가 이거 할인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차도 똑같은 거예요. 이 차가 팬데믹 들어서 원래는 여기 MSRP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우리말로 하면 소비자 권장 가격. 네, 네. 그 전에는 소비자 건강 가격을 놓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를 빼준다. 라는 게 이제 뭘로 빼주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모션에 당신이 속하냐 뭐 40대 남자 빼준다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빼준다 뭐 이렇게 해서 얼마를 빼주냐가 그전에는 판매 공식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MSRP 놓고 얼마를 더 하냐의 문제였어요. 그동안 지난 3년간은. 네, 지금도 MSRP 이상을 내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자체가 달라진 거죠, 옛날과. 맞아요. 살 사람 많으니까 그렇죠. 생산량은 적고. 미국에 네. 돈이 넘쳐나서 네. 참. 부럽네요. 그놈의 돈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지금 금 가격도 네, 네. 좀 엄청 마구 올랐죠. 오르고 있잖아요. 사상 2000 최고가 오늘도 찍었습니다. 이 금이 제가 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원인에 뭐 금리 인하, 네. 기대감. 금리 인하가 되면 금은 원래 이제 이자를 안 주는 자산인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돈값이 네, 아무래도 네.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금값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래서 이제 올라가. 근데 원래는 실질적으로 페드가 내려야 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금이 서서히 탄력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내리기도 전인데 이게 그렇죠. 탄력. 그게 그래서 중국 수요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영향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미리 사고 중국이랑 러시아, 터키, 네. 폴란드까지 요새 막 다 사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왜 미국의 이 돈 찍어내는 거와 관련이 있냐면 지난 금요일 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분석을 냈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 미국이 찍고 있냐면 지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만기 돌아온 것과 새로 찍은 국채 그걸 다 더하면 21 트릴리언 달러 21조 달러 와. 달러. 21조 달러면 이거 곱하기 우리말로 이게 경으로 네, 넘어가요. 단위가 없, 이경 정이 5천조.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공세기 번역이 안 붙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21 트릴리언 달러를 지난 12개월 동안 찍었고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했더니 2017년 9월에 처음으로 미국의 빚이 연방 부채가 20조 달러가 됐는데 이게 2025년 2분기에 40조 달러가 됩니다. 딱 8년 100%. 만에 더블이 딱 나고 그 다음엔 더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줄어들고 빚에 대한 서비스 비용, 이자 서비스 비용이죠. 우리 말로 하면 그게 현재로서 올해 지금 2월 현재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1.1 트릴리언 그리고 올해 말이면 1.2 트릴리언 내년 말이면 1.6 트릴리언 그게 와, 그래서 몇 눈덩이. 년 전에 국방 예산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지급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세계 이자만으로. 최대의 국방 그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네, 예산을 넘어섰다고 그래서 어떤 하더라고요. 채권 투자자가 무조건 미국 주식 사라는 거죠. 아니 왜 그랬더니 미국 예산이 사실은 몇 조 트릴리언밖에 안 네. 되거든요. 그 중에 1.6 트릴리언을 계속해서 금융 투자자들한테 주는데 그 사람들 받아서 이자로. 뭐 하겠냐? 또 산다. 네. 1.6 트릴리언에 어떻게 보면 부양 효과가 있는 거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다시 이 미국 금융시장 계속 좋을 거야. 음. 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설득력이 비판론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 시장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감하는 것도 지금 이만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인터뷰 때문에 제임스 리카즈 분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의 논리도, 그러니까 어차피 연준이라고 하는 기관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정부가 미국이 막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니까
그 속도가 좀 느린 것 네, 뿐이지 네. 어차피 요거는 실패하는 통화 정책의 경로에 있는 거고 그거의 반작용으로 제일 이득을 보는 게 금이다라는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 세계 이제 금 이렇게 박스로 월드 카운슬에서 집계를 해서 박스로 이제 크기별로 주식 박스처럼 보여주는 히트맵처럼 요만큼 한 제일 큰 8,000톤 정도를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뭐 중국이 엄청나게 사도 이거 한 4분의 1도 안 돼. 한 5분의 1 아직도 정도 되나? 멀었죠. 진짜 얼마 안 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데 독일이랑 뭐 유럽 몇 개 나라들 그리고 네. 러시아가 좀 쫓아오는 정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미국이 어차피 여기 위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네. 나중에 되면 요거 달러를 이 금으로 환산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가치가 한 5배는 갈 수 있다. 지금보다. 그런 논리를 펴고 계시는 네.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논리기는 한데 네, 네. 좀 어떤 맥락에선 말은 되는 거잖아요. 올해 뭐 시티에서 내는 것도 올해 금값이 3,000달러 간다. 온스당. 그런 네. 정도 보고 있을 정도니까 이 음. 뭐 지금 뭐 투기적인 수요 감안하면 말은 되는 수준. 이제 돌잔치 돌잔치째는 금반지 못 줄 것 같아요. 너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예, 그런 거 들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뉴욕 연준 볼트. 예, 골드볼트 그거 금괴 갔다 정보 오셨어요? 다녀왔거든요. 진짜 많다면서요. 예, 가고 싶었는데.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일단 들어가는 절차가 어때요? 이제 뉴욕 외신센터를 통해서 이미 이제 이런 행사에 등록을 하고 아. 가서 신분증 검사와 가방 검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금고는 지하 5층 정도에 있어요. 가보셨죠? 네. 네. 지하 5층에 있고 핸드폰은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네, 아예 촬영. 아예 촬영을 못 해요. 그래서 5층으로 내려가니까 번쩍번쩍 금들이 이렇게. 근데 금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 어느 막 정도요, 드라마에서 진짜? 보면 진짜 막 이렇게 바닥부터 이렇게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렇게 쌓여 있어요. 금괴 형태로. 예, 요런 골드바 형태로 쌓여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부고 실제 금 보관소는 저기 웨스트 포인트 쪽에 따로 있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한번 갔다 오면 방문객들 나중에 하나씩 줘요. 금괴. 아 진짜. 하나 받아왔잖아요. 네네. 너무 무거웠어요. 이건 너무. 오늘 만우절이라는 거. 근데 저 촬영일이 금괴 오늘 요만한 거 만우절이라는 들어갔어요. 못 받은 거 아니야? 저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 아, 진짜? 금괴 요 정도 되는 거 네. 근데 진짜 들어보면 너무 무겁지 않아요? 아니 그게- 진짜 이게 돈이구나. 그거를 옮기는 사람들이 신는 보호 신발이 있어요. 신발이라기보다는 밥 이렇게 들려다 앞꿈치를 떨어지면 꽝. 예. 아. 근데 하나를 떨어뜨려서 생긴 자국이 이렇게 파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겁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모두들 질문이 거기 오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다이아드 3에서 나오는 그게 가능하냐? 다이아드 뭐가 나왔어요? 지하철을 통해서 폭발을 시켜서 들어가서 금괴를 옮겨서 폐쇄된 지하철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털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트럭이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 우선은 맨해튼이 이렇게 안반. 지반이 굉장히 베드락 엄청 딱딱한 거고 지상에서 한 80m? 80m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 지하철 소리가 살짝 들리기는 해요. 근데 웬만큼 폭발해서 뚫리진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대체 그 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쓰이는지. 엄청 막 그 사람들 가드도 많이 세워놓고 이런저런 안 털리기 보안을 위해서 해야 막 되니까. 보안을 엄청 할 텐데. 그렇진 않던데요? 그냥 아니, 근데- 이미 그러니까 길목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금고 문이 진짜 엄청 크잖아요. 예. 이따만해요. 그래서 한 명이 가면 금고 문을 못 열어. 아니 근데 하다못해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00개 넣어놨으면 100개 잘 있나 이렇게 하고 누군가 검수. 체크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개 세보고. 근데 그런 요새는 AI로 그런 농담은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고객들의 금을 보관을 해놓는데 거기에 금을 놓으면은 그거를 실물로 다시는 보지 못한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금을 옮겨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서류상으로만.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걸 보게 된다.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금값이 원래는 이렇게 그것도 선물이니까 네네. 투기적 수요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금리나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빠지는데 네네. 무작정 사대는 중앙은행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중국과 러시아, 중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아직 얼마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기 맞아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전에는 모든 금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늘리려는 의도인 거고 얼마나 아니 외환 보유고를 항상 금은 필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아니에요 외환 보유고 중에서. 그런데 네. 중앙은행 의장이 생각해 보면 그건 갖고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서비스 피만 들어가지. 그렇죠. 뭐 이자가 당장 안 현금화가 나오는데 힘든 그걸 왜 거죠. 그걸 그렇죠. 많이 갖고 있어? 그건 아주 최소한만 그러니까 네, 자기네가 비상상이 와서 최소한의 정도로만 안전장치로. 갖고 있는 거지. 이거를 네네.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잘못해서 뭐 타이완이랑 전쟁을 한다든지 뭔가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 민국이 완전 제재를 때려서 네. 모든 자기네 다산을 동결할 텐데 네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금 갖고 있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다. 비상 라고 생각하니까 상황에서는- 그때는 뭐 서비스 피가 어떻고 이자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생존의 문제니까 그냥 사는 거죠. 네네. 그냥 되는 대로 다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국이 상황. 움직이니까 전 세계 금값이 이렇게. 이 제임스 리카즈 얘기는 네. 러시아의 국채, 그러니까 외화 자산, 그게 이제 국채로 돼 있는 거. 미국만 네. 아니고요. 다 동결돼 있죠. 해외에 네. 보유한 게. 근데 지금 미국이 그거를 300억 달러인가 뭐 지금 해외에 묶여 있는데 그거를 뺏어서, 그러니까 지금 동결이 아니라 동결된 네. 걸 아예 뺏어서 압수해서 그거를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에 쓰자라는 법안을 상원에서 논의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원위원회는 아예 통과를 했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게 만약 그렇게 되면 국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꺼진다. 그렇죠. 모든 예. 그리고 그걸 미국이 그것만 할 뿐 아니라 딴 나라들에도 유로 국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이 하자고 지금 유럽이나 일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만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량으로 국채를 이제 앞으로 안 사고 금으로 가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자, 최근에 이슈가 지금 여기 기준 현재 월요일이고 직전 금요일 날 제롬 펄 의장이 샌프란시스코 대담에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또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현재 수준의 금리로는 경제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또 자신감 있는 내용 발언을 네. 내놔서 역시 지금 미국의 강한 경제가 패드의 자신감을 불어주고 있다. 좀 더 버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왜 무슨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FOMC 때 했던 톤하고 네, 뭔가 네, 네. 연장선에 있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아서 연장선이 아닌 말. 아닌 말이 네, 네, 아닌 네.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보면 그러니까 FOMC 때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네, 미래에 네. 대한 얘기를 한 반면에 네. 이번 거는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고 본인도 약간 커뮤니케이션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네, 네. 어차피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건 계속 변하지 않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조금만 천천히 들어라는 뉘앙스라서 어느 걸 더 무게를 두고 들어야 되는지 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들으면서. 우리 말을 천천히 들으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네. 말에 담 있지만 이런 네, 네, 뜻으로 네, 네. 얘기를 한 것 네. 같다고요. 왠지. 지난주에 나온 말들은 다 매파적인 발언들이잖아요. 네. 비둘기파적이었던 라펠 보스틱 총재도 네, 네. 그렇고 크리스토퍼 월러는 원래 매파적이었으면서도 그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걸 네.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생각할 수 월가에서는 있죠. 다 똑같다고 보는 그 연장선상이고 네, 다른 네, 건 네. 아무것도 없었다. 네, 네. 매파적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네. 왜냐하면 네, 네. PC 물가 자체에 대해서 네. 이게 2월이 사실 높았다고 생각하면 높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그걸 그냥 그러니까 1월보다 나아졌다. 그래서 모스트리 인라인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계속 그냥 떨어져가는 그 대체적인 추세에 있다라는 추세 위에는 얘기를 있으니까. 하면 네, 네, 그게 무슨 네. 얘기냐면 1월은 이상한 수치였어. 울퉁불퉁하게 간다. 1월은 이렇게. 이상한 수치였어라는 네, 네. 얘기거든요. 오히려 1월의 숫자와 2월의 숫자를 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라는 네, 게 네. 이제 매파고요. 지금은 보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라인이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얘기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네, 시간을 네. 갖고 네, 네.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성장 정도면 네, 네. 잘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네, 네. 서둘러서 금리를 내야 될 상황은 아니다. 네, 네. 라고 이제 약간 네. 양다리를 거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도 자기 말이 옳고 네. 저런 데이터가 나와도 자기 말이 옳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약간의 네. 양다리를 거쳤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그러니까 기대를 그대로 살려놨다. 네, 네. 라는 점에서는 비둘기파죠. 최근에 시장이랑 이제 파월의 모습을 보면 약간 진짜 그 연준이랑 시장이 뭔가 주파수를 맞추는 건 진짜 어렵구나. 사실은 네, 네. 작년 하반기의 느낌만 해도 작년에는 약간 연준이 야 우리 그렇게까지 금리 안 내려 하는데 시장은 6번 내려 막 네. 이런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야 겨우. 3번 내릴 수 있어 하는데 아니야 이것도 못 내릴 것 같아 1번 내릴 것 같아 막 2번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둘의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네. 약간의 작년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지금이 약간 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면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도 부모님이 야 너네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하는 거랑 애들은 막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데 엄마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랑 뭔가 엄마가 괜찮아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좀 더 무섭잖아요. 약간 좀 불안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시장과 파월의 어떤 주파수가 안 맞는 게 요즘이 조금 더 저는 좀 더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요. 작년에 막 시장이 환호하고 굉장히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월가에서 계속 나오는 분석은 시장 더 갈 거다라는 쪽의 분석이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오늘 이제 아침에 본 내용도 시장이 이제 매그니피센트 7에서 패빌러스 4로 좁혀졌는데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나머지 그럼 3개가 못 가고 있는데도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네. 이제 장작이 7개가 떼머지다가 4개가 떼머지는데도 전반적으로 불이 켜지면 네. 옆편에 자잘자잘한 것들도 이제 다들 들어와가지고 불이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좋은 네.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원래 분석도. 강세장의 모습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원래 네. 강세장은 계속 배불 얘기를 합니다. 음. 사람들이. 오르니까. 네. 오르니까 거기에 이제 베어들을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은 버블을 얘기하는데 네. 버블이 터지는 경우는 사실은 10년에 한 번 정도 있고 극소수예요. 그래서 항상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고 네. 하지만 시장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더 많이 올라갔던 게 과거의 사실이고 네. 선배 버블의 정의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버블의 정의. 버블의 정의는 남들이 다 주식 샀는데 나만 못 샀을 때가 버블이야. 그렇죠. 내가 샀을 땐 사고 올라가고 있을 땐 버블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없을 때. 내가 샀을 때는 버블이 아니에요. 내가 사고 올라가고 있으면 그건 버블이었는데 내가 못 샀는데 남들이 사고 있어. 버블을 그건 버블. 강요해. 버블이다. 사람들한테. 버블이야. 버블이야. 터져야 돼. 뻥 터져버려. 그게 이런 포인트죠. 거죠. 기분 안 좋아 막. 그래서 지금 사야 될 게 뭐냐는 게 아까 지금 나수진 씨가 말한 네, 네. 지금 굳이 패블러스 4를 따라가야 되느냐 네, 네, 네. 라는 거 아니면 그 온기가 퍼지면 어떤 다른 주식들을 사야 되느냐 네, 네. 라는 거에 이제 지금 만약 투자를 하기로 하고 포모가 됐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엔비디아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 뭐 못 사야 오르는 됩니까? 거를 라는 해야 게 현재 시장 화두예요. 근데 그때 판단 잘못하면 잡주를 사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잡주의 대표적인 게 트럼프 미디어라고 새로 들어온 주식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여기 투자해 놓은 사람들은 지금. 그쵸. 트럼프 미디어가 작년 7, 8달러에서 지금 맞아. 67달러? 오늘은 조금 빨라서 조재길 부장이 트럼프 미디어를 샀다가 와. 스펙 아니 일단 맨 처음에 스펙인데. 맨 처음에 샀다가 아니, 거의 우리 80%를 손해를 본 상태로 작년에 떠났는데 왜 지금 막, 어떻게 됐는지 우리 막 밝혀도 되는 거야? 우리 아니 조재기 선배. 뭐 몇 주 안 사고 뭐 아, 한두 주 그렇게요. 뭐 몇 개 이렇게 네네네. 샀는데 어쨌든 지금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네, 좀 머니 배워볼까요? 플러스 머니 우리 플러스 조선배. 진행자분 네. 지금 새벽 2시네요. 이게 근데 오늘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오늘 24%. 많이 떨어져요. 와 이거 빌그로스 손해 볼 수 있겠는데요. 46.97달러. 손에 좀 봐도 될 거예요. 빌그로스가 지난 우리가 목요일 걱정할 날 사람은 아니야. 이 변동성이 여기 네네네. 이 주식의 변동성이 뭐 250인가 하여튼 뭐 역대 네네네. 최고로 높아졌다. 왜냐면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이럴 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A genius can have a high IQ or invest in the stock market during a bull market 이렇게 해놓고 A genius can also be an investor with the courage to sell DJT options at an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네, 변동성이 네. 있는 가운데 나는 네. 옵션을 팔 수 있는 그 어떤 용기가 커리지가 있다. 있다, 네. 용기가 있다. 이렇게 와. 자기가 잘 해가지고. 못했다는 거 지금. 근데 그 옵션을 어떻게 팔았냐면 네. 이 90달러 콜 옵션, 풋 옵션을 팔고 45달러 콜 옵션을 팔았나? 이렇게 해서 양방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만 다 움직이면 먹을 수 있게. 돈을 버는 먹을 수 건데 있게.
네, 만약 네. 이거 깨지면 날아가는 거네요. 근데 빌고로스는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네네네. 취미생활로 몇억 달러씩 하고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 그러게요. 심심해서 80노이. 내 예상이 맞았는지 한번 볼까? 그렇지. 안 맞아. 어쩔 수 없지. 손 버려. 천재성을 시험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선거 테마주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콜옵션이다. 네. 이거 트럼프가 당선되면 폭등할 테니까 네네. 나 그냥 싼값에 어. 옵션을 사놓는다. 그렇죠.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한 거라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뉴욕타임스 보도를 봤더니 워싱턴이 지금 뒤집혀 있대요.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에 대한 자기 리스크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의 60%를 트럼프가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6개월 뒤에 팔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10월에 현금을 몇십억 달러를 주게 된 얘기. 네네네. 그 돈 뭐 할 거예요, 트럼프? 선거 자금. 선거 써야겠죠. 자금. 선거자금 쓰잖아요. 네네. 미국은 근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었어요. 11월에 네. 11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자금 시장에서 조달해서 미친 듯이 맞아요. 쓰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 더 쓸 돈이 많아져. 이게 그렇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50억 달러지 그때 돼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돼 그러면 100억 달러가 될지도 몰라 그 돈이. 근데 바이든 지난주에 네네. 뉴욕에 바이든하고 오바마하고 왔죠. 오바마하고 누가 클린턴 왔죠. 클린턴 세 명이 네네. 다 와서 라디오 시티에 네네네. 가서 모은 돈이 2,500만 달러인 거예요. 50억 달러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아니 거예요. 근데 일단 그래도 최대 주주가 팔면 매물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 돈을 팔아서 또 이거를 선거 자금을 하면 쓰니까. 선거 자금 쓰면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아,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될 김선달. 확률이 올라갈수록 어떻게도 주가도 주가 올라가게 올라간다.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봉이 팔아서 김선달이야. 쓰면 더 좋아해. 막 사람들이 야야 올라간다. 근데 진짜 이게 테마주로서도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에서 원래 지금 트럼프의 가장 지금 큰 화두는 원래 6개월 안에 최대 주주니까 주식을 못 파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현금화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리고 주주들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의 주식이라면 사실은 상장하자마자 최대 주주가 팔겠다는 거를 어떤 이사회가 동의를 해주겠냐. 왜냐면 네네. 일반 주주들이 소송을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 미디어니까 가능할 것 같다. 너무 전례 아이고 그 돈을 없는- 팔아서 써. 그러니까 네. 그게 투자야. 제발 대통령 되죠. 그러니까 진짜. 주주들이 소송을 안 할 것 같다. 이사회가 트럼프를 위해서 결정을 해도 주주들은 아니 쓴다는데 아니 쓰게 해줘. 우리 대통령이 우리 주주가 대통령이 된다는데 최대 주주가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전례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 기존 테마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 테마주 투자자들을 최대주주 팔면 막 욕하잖아요. 아니 워싱턴 갔는데 지난주에 워싱턴 갔잖아요. 기념품 샵에도 막 그 마그넷이 양쪽에 막 2024 바이든, 2024 트럼프 막 해가지고 막 그 괜찮다. 와가지고 지지자들이 서로 하나씩 그 마그넷을 막 서로 붙이나 봐요. 그래서 난리도 아니고 네. 마그넷이. 얼마 전에 그 한국 기업인을 만났을 때도 물어보는 게 딱 두 개더라고요. 금리 인하 6월에 하긴 하냐. 그다음에 누가 대통령 되냐. 지금 분위기 어떠냐. 한국에서 이렇게 제일 그렇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서 점도표는 3번은 유지를 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는 트럼프가 사람들이 예상 이상으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서 바이든이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이기기 쉽지 않다. 예. 현장 분위기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트럼프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저는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2016년 선거 때는 트럼프가 확장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트럼프로 빨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네, 이른바 샤이 트럼프라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샤이 트럼프가 아무도 없어요. 아, 네네네. 트럼프는 극성 팬, 트럼프 네, 극성 팬. 네. 그 나머지는 다 안티 팬. 이렇게만 돼 있고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확장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뭐 이렇게 확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네, 몇 표가 네. 더 얻을 수 있다고 치면 네네. 트럼프는 저는 이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43, 44% 뭐 네.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네네. 뭐 확대되기 어렵다. 아, 근데 저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우리 예상보다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버티고 있고 예, 바이든이 이겨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의 느낌이고 아까 그 선거 자금 문제도 바이든 입장에서는 너무 큰 변수잖아요. 생각지 못한 변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 사람 또 돈을 모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근데 요새 여론조사 보면 바이든이 조금씩 격차를 좀 좁혀나가고 따라붙고 있는 있죠.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네. 조금씩. 그게 그 돈을 많이 풀어서 연두교소 그런가 봐.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 네, 네. 해서 연두교서 그 연설을 할 때 네, 네. 거의 미친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멀쩡하네. 건강. 정정해. 치매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뭐 틱톡이나 이런 걸 보면 계속 실수하는 것만 반복돼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바이든은 맛이 갔구나. 근데 2시간을 멀쩡하게 막 화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공격하고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몬스터 한 10개 마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약을 마셨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그 정도 나이가 연세가 되면은 누구나 보폭이 좁아지죠. 나이가 연세가 들면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정말 총명함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아니, 그래서 트럼프가 그 틱톡 갑자기 팔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거기 틱톡에서 하도 바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좀 유리한 것 같기도 하네. 뭐 그리고 이렇게 틱톡 그 생각했다는. 투자자, 미국 투자자가 굉장히 유명한 네네네. 틱톡 지분 많이 갖고 있는 네네. 사람이 공화당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네네. 트럼프 선거 네네. 캠프 핵심. 근데 트럼프 미디어는 사실 작년 SEC 서류에 따르면 지난해 첫 9개월 동안 매출 340만 달러, 적자 4,900만 달러. 3월 초 900만.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 그러니까 잡주라니까. 감소. 와, 그러니까 홈페이지 잡주라니. 들어가면 재무제표를 자기들이 안 띄워놔죠. 그냥 파이낸셜 항목 딱 들어가면 그냥 빈칸이야, 빈칸. 그것도 무슨 상장회사가 아, 이럴 수가 있어. 이게 회사가 진짜 운영이 관리를 되고 안 있는 하는 회사인지 안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인지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 음.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나왔을 때 사라 네, 그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한테. 이걸 사라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너무 지금 비싸, 지금. 안 사고 있는데 아니 내 생각에 일론 머스크 아니 트위터도 그렇게 그 440억 달러 샀는데 이거 기껏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앞으로 4년 동안 매일 트위터 X를 하루에 30차례씩 올려준다라고 계산을 전 100% 여기만 딴 거는 뭐 인터뷰도 안 하고 다 이거만 한다라고 하면 나 같으면 사겠어요. 제가 일론 머스크. 계약을 쓰고. 그렇죠. 그렇게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약속을 할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하고 안 지킬 안 지킬 사람을. 사람이죠. 안 지킬. 저는 트럼프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2019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유엔 때 와서 네네. 기자회견을 롯데호텔에서 했었어요. 아, 네네. 외신 기자들도 오고 네네. 원래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네네. 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질문 막 하잖아요. 네네. 하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저도 막 미친 듯이 손 드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왜 안 되나 잘 생각해 봤더니 딱 하는 게 우선 백악관 출입 기자 자기 아는 사람 네네. 거기서 한 명을 해. 그 다음에 딴 외신 기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하는데 네. 꼭 좀 섹시한 여기자를 찍더라고. 아. 계속 여기자만 찍혀. 트럼프가? 본인 어. 취향. 트럼프는 그러니까 또 이 그런 취향이 또 그럴 있- 것 백악관 같아요. 기자들은 뭐 남자들도 찍히고 네, 뭐 네, 다 네, 하는데 네. 그 외에는 전부 다 여기자만 딱딱 찍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 5번 보고 나니까 손 들 필요가 없겠다. 아, 근데 트럼프답다 진짜. 선배 또 실망하시고. 근데 트럼프가 진짜 그 네. 솔직한 대통령 맞아요. 아, 뭔가 그럼요. 이렇게 미리 각본을 써놓고 우리나라 대통령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누가 시나리오 질문할 써서, 순서, 뭐 순서가 대답 알죠. 이런 거 정해놓고 사전 네, 그런 거 없어. 그냥 여기 그냥 받아. 네, 받아서 네. 그냥 대답 다 하고. 네네. 그게 훨씬 사실은 자연스럽죠. 진짜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렵게 얘기 안 하고. 그럼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 그걸 실수라고 생각 안 해. 남들이 볼 땐 실수 같은데 자기는 실수 실수가 아니야. 아니야. 엄청난 그리고 자존감. 정당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면제부가 있어요. 트럼프 팬들은 뭘 해도 좋아. 아. 뭘 해도 좋기 때문에. 그날 그리고 제가 이방카 트럼프를 바로 앞에서 봤어요. 오, 네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키가 엄청 크죠. 저보다 훨씬 크고요. 우선 하이힐을 신어서 그렇지만 네, 제가 네, 네. 175인데 네. 아마 제가 보니까 180한 2, 3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고. 네, 네. 확실히. 그리고 우선은 머리 크기가 우선 저의 반 정도였어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 와.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선배 질문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외국 기자들이랑 섞여 있는 데서 손 들면 질문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저를 많이 찍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에이시안 여기자. 맞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딱 보이는 거지. 질문을 딱 이제 할당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질문을 하는 사람 자체도 백인 남자, 백인 여자, 뭐 히스패닉 뭔가 편향됐다는 어떤 비판을 듣고 싶지 네, 않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에이시안인데 여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그 두 다양성이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뭔가 손 들고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뽑힐 때가
말이 된다. 빈도상 많더라고. 저 네네.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여기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회사 누구를 잘라야 된다 이런 거 할 때도 네네네. 다양성을 최우선 거치로 놓고 네네. 이 중에서 누굴 잘라야 되는데 누구 할까? 그러면 아 얘는 조금 더 얘는 이제 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회사에 다양성을 주는 애니까 네. 얘 놔둬.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판단하는 그래서 경우들이 백인 남성 많아요. 해고가 제일 쉽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네네 농담으로. 그렇죠. 네네. 근데 또 그러면 백인 남성 어디 가서 또 취직하기도 쉬울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듄2 보러 가서 봤는데 거기서도 보면서도 저도 느꼈잖아요. 아 다양성 거기 캐스팅 여자 약간 히스패닉 다양성 캐스팅 저니가 백인이야. 들어있잖아요. 아, 그 제가 체이스 은행을 여기서 거래하는데 이렇게 은행을 가면은 은행 포스터에 보면 항상 고객과 그 은행 뱅커가 사이좋게 정말 이제 고객의 금융 미래를 위해서 의논하는 장면이 사진에 딱 찍히잖아요. 근데 모든 사진이 응대하는 직원이 백인이고 고객이 유색 인종이에요. 에이시안이나 뭐 히스패닉이나 이렇게 아프리칸 그렇죠. 아메리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반대로 이제 서빙하는 사람이 흑인이거나 이런 사람이고 부유한 고객이 백인이라는 이런 통상 개념 자체를 일부러 이제 빗죠. 일부러 예,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미국은 진짜 특히 뭐 뉴욕은 더 그럴 테지만 되게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 가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디 근데 그만큼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아직도 엄청난 차별과 그렇죠. 안에 있다는 그 거죠. 안에 있다는 건 근데 것 여기서 같아요. 사실 미국에 차별이 있죠, 당연히. 네네. 굉장히 저도 느끼죠. 그런 건 느끼지만 그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당하는 걸 보면 네네네. 그건 그런 완전히 말 이제 없죠. 그건 진짜 심한 거고 네네. 여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이제 프릭션 정도고. 네네네. 우리는 아예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살기 어렵죠, 사실. 근데 뉴욕은 정말 외국인이 살기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면 저 와가지고 여름에 네. 그 한 달, 두 달 동안 저한테 자꾸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 물어. 외국인이. 그냥 또 네네네. 놀러 온 외국인 저한테 길을 물어봐. 네네. 그럼 이제 지도 봐가지고 대답을 해주긴 하는데 약간 느낌이 쟤는 네네. 내가 여기 사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인정을 해주는 다양성이 거예요. 있고 누가 어느 외국인이 온 지 한 달, 두 달 된 외국인도 여기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는 봐주니까 그게 그렇게 되게 볼수 녹아서 있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니, 되게 통계가 매력적인 곳이다. 전 세계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는 비율이 네네. 여기가 40몇 %. 근데 뉴욕 아까 시내 큰 트럼프 거. 얘기할 때 잠깐 잊은 게 그 이민 얘기가 나오니까 기억이 나는 게 지금 뉴욕에서 이민자 가정에게 이제 일부부터 기본 소득을 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난민, 이미그런트한테 네네. 데비카드, 데비카드 주는 350달러 주는 거. 네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역차별 논란이 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미 나도 너무 힘든데. 근데 사실 네네. 이민자를 상대로 주는 건데 그 이민자는 아무런 언다큐멘티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류가 없잖아요. 네네. 무슨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하니까 방법이 그냥 가면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건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당 350불씩 주거든요. 그럼 한 달에 1200불 이상의 돈을 내 4인 가족에 그냥 공짜로 쓰니까 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저 멕시코 국경 넘어와서 버스 타고 왔더니 전체 주는 거는 아니고 지금 몇 가족부터 시작을 했다면서 그래서 그 이민 문제가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의 큰 어쨌든 불법 이민이 큰 이슈니까 그런 게 바이든한테 또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바이든이 어떤 아젠다를 어떻게 프레임을 짜느냐의 문제 같아요. 미국도 계속 고용 통계가 잡히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뭔가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자면 이것도 약간 용어 표현이 뭐 불법 이민자와 진짜 이민자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보이지 않게 일하면서 낮은 보수로 일해주고 아니면 좀 더 다른 문화의 환경에서 계속 변화를 일으켜 주는 요소가 되니까 성장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젊은 노동력이 네.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 네. 있죠. 그 전세의 그런 통계도 보면은 유럽은 유럽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이민이 굉장히 심하지만 많죠. 유럽은 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살아나느냐 마느냐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법 이민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모든 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뭐 바이든이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 밑거름이 된다라면 만약 한다 내지는 네네. 트럼프가 한다 하면은
그렇게 반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 데이터상에서 너무 근데 경계를 아마 잘 공개적으로 살려줬기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불법 이민을 합법 이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단초를 수 대통령이 있네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합법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에 근거한 나라고요. 그쵸. 우리 예. 스튜디오에서 저 밑으로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 스태츄 오브 리버티 바로 옆에 네네. 거기 이민 박물관이 있어요. 네네네. 굉장히 큰데 거기 가보면 얼마나 그때 배를 타고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여기로 와서 미국이 현재가 됐는가라는 네. 거를 보게 되면 네네. 자기네도 룰이 있으니까 네, 네, 당연히 네. 모든 사람을 맞지는 못하겠지만 네네.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막 진짜 총 쏘고 막 이럴 텐데 383 넘어오면 그렇잖아요. 그럴 텐데 그런 건 아닌 거죠. 전혀 여기는. 진짜 뉴욕 같은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시티에서는 이렇게 돈도 나눠주겠다. 네네. 이런 식이니까요. 뉴욕은 올해 이제 16달러로 됐어요. 최저임금이 15달러에서 16달러에 됐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가 일부 그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자들, 이렇게 고용된 피고용자들에 대해서 시급을 20달러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6, 7천 원 되는 거예요.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워낙 금액이 높아가지고. 이게 시급이 20달러면은 한 달에 만일에 하루 8시간, 그 다음에 주 5일, 그 다음에 한 달을 일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돈 아마 400, 한 3, 40만 원 될 거예요. 패스트푸드에서 일해서. 물론 여기 물가가 다르기는 하지만 취직해볼만 하지 않나요? 비자가 없어서. 가격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피자헛 이런 데서는 딜리버리 해주는 분들을 이미 좀 해고를 했더라고요. 약간 그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딜리버리 쪽 회사에 다니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 말로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워낙 미국의 주별로 최저임금도 다르고 그걸 네네.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미니애폴리스였나요? 그 우버랑 리프트가 너무 네네. 여기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니까 네네. 그냥 아, 거기서 나오겠다, 철수하겠다 이런 아,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주별로 너무 이게 다르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세팅해놨을 때 그 우버나 리프트에서 가장 느끼는 어떤 문제점은 뭐냐면 드라이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있다. 그러면 우버 드라이버가 이 태우러 가는 척하면서 태우러 안 가. 어딜 뺑뺑 돌아. 왜냐면 네네. 나는 1시간 있으면 어차피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니까 누군가를 네네네. 태우지- 비교를 하는 거군요. 네, 태우지 않아도 그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네네. 시간을 방만하게 끌거나, 시간 네네. 끌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좀 뭔가 핸들링 해야 할지. 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더라고요. 그런 네네. 회사들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제품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면 이제 맥도날드 빅맥 세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슈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코네티컷 인근에서 빅맥 세트가 18달러로 나와서 그거를 꼭 찍어서 올리고 그랬어요. 예. 지금 8달러?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엊그제 맥도날드 가봤어요. 궁금해서 여기 현지 가격이. 여기는 한 여기서는 12달러 지금 10 11달러 뭐. 선배 댁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를 갔거든요. 11.39달러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근데 가격별로 다 틀리고 여기는 12달러고 12달러요? 뉴욕 맨하탄은 더 비싸요. 아. 근데 커네티컷이 왜 18달러지? 이해가 거의 안 약간 가. 부자 동네 인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18달러.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빅맥 세트가 25,000원이에요. 레이 달리오도 커네티컷 사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다른 여러 원자재 가격 인상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인건비도 엄청 큰 부분을 차지를 하겠죠. 진짜 메뉴판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18달러 찾으셨어요? 17.59, 네네네네. 18.99. 그럼 텍스 붙으면 18 와. 넘죠. 네네네. 그러니까 빅맥이 엄청 고급 음식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근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네, 뉴저지에서는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밤양갱 드시죠. 한국에서는 슬퍼지잖아. 밤양갱 드시죠. 선배. 밤양갱 내 달디달고 달디담 밤양갱. 아유, 화가 나네.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의 인플레가 진짜 더 둔화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가. 결국은 다 네. 인플레 쪽으로 가는 거고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파월 의장이 금요일 날 기자회견 막판에 금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낮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앞으로 예전처럼 낮아지진 않을 거야라는 네, 얘기를 네. 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게
중립금리는 올라갈 거야라는 네, 얘기고 네. 그 저번에 중립금리가 실제 네. 점도표에서 올라갔었죠. 올라갔죠. 네, 0.1%포인트가 올라갔었는데 네, 좀. 네. 아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느끼는 현재 네.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정도 2%까지 가기는 어렵지 네. 않냐라는 거겠죠. 네, 네, 은준이 2%를 실제로 달성하진 못한 거 아닌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목표가 2%지 2% 근접해서. 근데 이제 예전에 2010년대 대부분은 1.5% 정도였어요. 1%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2019년에 파월 의장이 그때 통화정책 이 방법을 바꿨어요. 그때 바꾼 게 뭐냐면 이 목표의 물가에 어느 정도 일정 시기 동안 그 목표를 미달했으면 그 다음 일정 시기 동안은 목표를 초과해도 괜찮아. 평균 물가 목표제, 맞아, 평균 물가. 그런 거를 그때 만들어서 논리를 만들어서 팬데믹 직전에 네. 그거를 전시파가 사실 안 그게 돼요. 우리 새로운 목표 정책이다 했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당분간 좀 높아도 상관 2%라고 그 말이 그 있어요. 말이네요. 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뭐 그럴 수 하던 때. 있네요. 자, 네. 금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아, 그러면 우리는 또 네. 다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즐거운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